이번 시간은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웍스 AI를 활용하고 계시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초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 소속된 약 7만 명의 초중고 교사들은 이제 그 웍스 AI의 기업용 버전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생성형 AI를 제일 많이 쓰시는 주체가 그 교사들이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 리튼이나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들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그 챗봇을 이제 챗봇들이 교사들을 위한 챗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업체들을 검토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쓰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그냥 기능들이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 이제 대기업 제품들을 안 쓰시고 그 마지막에 저희가 거꾸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그 고객이기 때문에 그 이제 직접 들어가서 챗봇 개발에 참여를 다 했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뭐 앞서 서승환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 주신 대로 문서 작성 도구 이제 워드뿐만 아니라 뭐 한글 HWP 파일도 그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한글 파일을 쓰잖아요. 그래서 챗GPT는 이제 일부 GPT스에서 뭐 억지로 이제 HWP를 지원하는 걸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제 자기 순정 GPT에서 한글 파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한글 파일 지원을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 시연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기능들을 쓰고 계신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그 sen.go.kr 이메일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저희 유료 계정이 적용되도록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센 이메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서울시교육청으로 로고가 바뀌고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으로 로고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을 위해서 세팅된 비서들이 별도로 이제 뜹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원하셨던 이제 초중등 교육법, 뭐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위한 학적 업무 처리 요령, 뭐 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뭐 음슴체 변환 이런 그 교육에 특화된 기능들 저희는 이제 비서라고 부르고 이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사실 제일 쉽게 설명한 게 앱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AI 앱인데 앱들을 만들었고 계속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짜잔 이제 펼쳐지고요.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은 우리 웍스 AI 이용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 뭐 데이터 분석, 파일 이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청 환경에만 물려 있는 비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게 여러분도 동일한 문제인데 교육청도 이제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회사도 부서가 다 다르고 그러면은 이 사내 챗봇을 만들으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일이 됩니다. 왜냐면 이 AI 솔루션을 도입한 팀이야 자기 팀의 KPI니까는 이거를 열심히 챗봇을 만드는데 다른 팀은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회사에서 도입해서 무슨 뭐 사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팀 내에서 이용해 보세요 하면은 그게 또 일이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는 되게 심각한 페인 포인트고 앞으로 이 솔루션이나 앞으로 챗GPT를 기업들이 도입해가는 과정에서 되게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앞서 뭐 몇 번 LS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어시스턴트 API를 썼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시스턴트 API가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제 벡터 스토어랑 맥락 관리가 합쳐진 굉장히 쓰기 쉽게 합쳐놓은 패키징해 놓은 엔진인데 그것도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걔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은 전 처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레그 성능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좀 그런 전문 용어는 쓰고 싶지 않고 그냥 PDF를 바로 올리면 PDF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뭐 200장짜리 우리 회사 매뉴얼이나 뭐 사규 같은 사규금 200장 안 되겠죠? 뭐 50장짜리 사규가 있다면 사규 PDF 파일 그냥 바로 올려놓고 우리 회사에서 뭐 육아휴직 몇 개월까지 돼 눌렀을 때 바로 PDF를 참고해서 답변이 뿅 튀어나오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막 또 PDF를 뭐 뜯어가지고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뭐 워드 파일 상태로 올려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뭐 마크다운으로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뭐 더 잘 참고해서 대답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된 데이터 재무제표라고 치면 재무제표를 PDF로 올릴 수도 있지만 뭐 CSV 파일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CSV로 바꿔서 올려주세요. 또 뭐 어떤 포맷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그게 일이 되잖아요. AI를 가르치기 위한 또 일이 되니까 어시스턴트 API를 고른 이유는 지금 웍스 AI에 그게 전면적으로 도입돼 있는데 엄청 초보자들도 전 처리를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PC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면 웬만한 성능이 다 나와요. 챗GPT도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챗GPT가 쓰고 있는 그 레그 엔진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웍스 AI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전체 유저의 상향 평준화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AI 활용 능력 상향 평준화가 웍스가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어시스턴트 API를 쓰는 게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적용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도 별다른 전처리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미 저런 파일 지금 여기 248페이지짜리 고교 학점제 이거 뭐 그냥 그 교육청 홈페이지 올라가면은 다 있는 자료인데 이거를 그대로 업로드하는 거죠. 챗봇을. 그리고 질문하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 갖고 대답이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쓸 수 있겠죠. 이제 뭐 별도로 뭐 일이 필요 없이 물론 이거조차도 어려워하시거나 좀 귀찮아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하려는 거는 그냥 별도로 파일을 업로드 해주지 않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나 MS 원드라이브를 쓰고 계신 기업들은 그냥 폴더만 지정해 주시면 알아서 저희가 웍스 AI가 권한만 주시면 그냥 그 파일, 그 폴더에 올라오는 파일들을 자동으로 싱크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놓는 이 챗봇에서 참고하는 파일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끔 최신 파일로 그런 기능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쓰기 쉬운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는 게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설명드렸고 뭐 이따가 제가 이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전용 비서에서 만약에 뭐 학적 업무에서 뭐 입학 연기 신청서 작성. 그럼 이제 뭐 학생이 입학을 연기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질문을 먼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군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답변을 쓰죠. 그래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서류 서식을 제공하셔야 되고 그 근거까지 제공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챗GPT는 근거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저희는 이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물려져 있는데 이 초등학교 학적 업무에 대한 매뉴얼 파일이 올라가 있고 반드시 답변을 할 때 그 참고한 원문 데이터에 텍스트까지 다 넣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챗봇, 이런 비서는 아까 서승환 대표님이랑 저희 이제 내부에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웬만한 고객이 들어와도 다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신규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오래 했으니까 좀 좋아졌고요. 그래서 뭐 가정통신문
작성, 뭐 코로나 재유행으로 계약을 연기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고 그 가정통신문을 얘가 알고 있어요. 대충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가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질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문헌을 참고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반드시 문헌에 있는 내용만 답변하도록 통제되어 있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해 놓았고 저희는 이 할루시네이션, 이 환각 문제는 모델이 개선될수록 당연히 개선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GPT 3.5, 4.5로 오면서 환각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모델 발전과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통한 통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튜닝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우려하는 환각 문제는 저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듯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채팅, 뭐 자체적인 챗봇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만의 비서도 이제 웍스 AI에 제공되는 거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공유를 통해서 이제 외부인들한테도 자기가 대화 나눈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앞서 서승환 대표님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직장인들이 이거는 뭐 교사든 직장인들이든 문서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문서 작성 도구를 만들 때 최대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떤 문서가 업로드 될지 모르니까 사용자가 어떤 문서를 써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대체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도 있는 그 초안이 작성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게 사실 되게 걱정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것도 이제 좋은 모델을 쓰고 프롬프트를 통해 잘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자주 쓰는 문서들에 대해서 예제를 많이 제시한 결과 앞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세션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 좀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결과 대체로 우리나라의 뭐 사업 계획서나 회사 제안서 같은 데서 사용하는 문체가 이제 많이 그 결과물로 나가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는 많은 그 직업군에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문서 작성 도구가 버전 1이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만 써드려요. 그냥 이제 초안까지만 써드리고 뭐 제가 잠깐 영상 보여드리면 이거 방금 뭐 서승환 대표님 발표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초안을 써주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기획을 이거 직접 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파란색 글씨로 된 이 요렇게 네모난 작성 요령이 꼭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문서에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꼭 반영하고 싶었어요. 이 제품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거까지도 입력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작성 요령 지침, 뭐 작성 예시를 넣으면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것까지 딱 넣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단락에 대해서 출제자 의도에 맞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안서가 뭐 또는 뭐 정부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뭐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심사위원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심사 요건을 보면 그 해당 단락에 대해서 쓰라고 한 그 요령 작성 지침에 부합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또 점수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넣게 되면은 더 얘가 그 방향으로 써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점수를 더 잘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도록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기능은 이걸 얘가 초안을 써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고치고 싶진 않고 조금만 고치고 싶다. 그런 케이스가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가 회사에서 야 이거 좀 고쳐봐, 요것만 좀 고쳐봐 이러잖아요. 부하 직원들. 그래서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다 좋은데 뭐 요렇게 써봐 하면은 그거를 살짝 첨가해 가지고 싹 다시 써요. 그리고 이제 이전 작성 결과 보기를 보면 이제
막상 얘가 고쳤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초 결과를 복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르게 또 고쳐봐. 그럼 1차 결과 가지고 얘가 또 고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쓸 때 사람과 우리 부하 직원과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고쳐가는 그 과정을 AI한테 마치 시키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작성된 내용 전체 복사하기 하면 이 밑에 작성된 모든 단락의 내용이 한꺼번에 복사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쉽게 붙여놓을 수 있게 한 거죠. 그 파일에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형식만 넣으면은 바로 이제 완성이 되도록 한 건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버전 1이지만 버전 2에서는 아예 그냥 원래 업로드했던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그 내용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익스포트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5번 파일 생성이 지원 예정으로 빠져 있는데, 요것도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직장인들이 진짜로 회사에서 이거를 알면 한 30분은 빨리 퇴근하게 이 도와드리는 제품을 만드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 저희 소명이고요. 그래서 뭐 이 발표는 제가 마지막 발표이기 때문에 조금 뭐 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앞서 이제 OCR 도구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격리팀은 직원들의 영수증, 요즘은 또 많이 자동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또는 뭐 재무회계팀이 거래 상대방의 통장 사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을 수기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 도구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공문서 양식을 알고 있어요. 뭐 품위서, 기한서,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뭐 벤처기업 확인서, 뭐 별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통장 사본을 선택하면 통장 사본이라는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얘는 알고 있어요. 대체로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이 중에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방금 이제 하나 뺐고, 그래서 이제 업로드한 통장 사본 이미지들을 잔뜩 업로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엑셀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 달라고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에서 텍스트만 추출해다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줘요. 그럼 아무래도 수기로 할 때보다는 빨라지겠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데 명함 정리 같은 거 할 때도 개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돼요. 물론 뭐 요즘에 리멤버 같은 앱들도 있지만, 이거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정해놓은 문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 기타라고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쓰는, 방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한 10개 올렸다. 근데 이거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양식이에요. 만약에 교육청이라고 치면은 그 교육계에서만 쓰는 어떤 문서예요. 또는 우리 학교에서만 만든 양식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뭐 사진을 그냥 찍으셔가지고 사진을 한 20장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20장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그 문서에서 뽑아내고 싶은 텍스트 항목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만약에 뭐 교육 뭐 학교장 뭐 모르겠어요. 뭐 학교장 퇴임 관련된 서식이다. 그럼 뭐 퇴임일, 교육청 단위에서 만약에 뭐 각급 일선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뭐 퇴임일을 뭐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다라고 치면 그거 이미지를 다 올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서 이거를 해서 뽑아주세요 하면 그것만 뽑아준단 말이죠, 이미지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완전히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도구예요. 그렇게 개발해 놨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챗GPT를 이용해서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솔직히 좀 막막해요. 그러면 챗GPT한테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자, 이 안에서 이건 우리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양식이야. 뭐 이 안에서 내가 지금부터 이미지를 올려줄 테니까 이 안에서 학교장 정보, 학교장이랑 퇴임일 정보만 뽑아가지고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내려줘. 엑셀 파일로는 만들지 못할 거고 아마 CSV로 다운로드 받아줘.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제가 직접 써야 되는 걸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쓰지 처음 이런 거를
접하면 일단 AI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AI가 뭘 할 줄 아는지를 알아야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챗GPT 쓸 줄 아는 사람이나 그런 요청을 하는 거지. 그런 프롬프트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AI를 처음 만난 사람들도 이제 그냥 저희가 앞에서 앱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앱으로 예쁘게 쌓아놓은 거를 그냥 클릭 몇 번에 따라가서 뭔가 기존에 손으로 하던 거를 자동화해서 30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앱인 거고 저희가 이런 앱들을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용 비서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예전 같으면 뭐 음슴체 변환을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뭐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개발자들, 솔직히 이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개발자들이 일단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개발만 할 줄 아는 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프롬프트를 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AI한테 이거를 막 뭔가 요청을 해야 되니까 원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기획자도 필요하고, 제가 이거 기획을 하는데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직장인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파악하고 저희한테도 뭐 그래서 법조인들이 우리가 이거 챗GPT를 법조문을 넣어봤는데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들어보고 그걸 어떻게 좀 고쳐드리면 되겠구나. 그걸 이제 배워요. 제가 배운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들께 말씀드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것저것 테스트해봐서 프롬프트를 짜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나가기까지 그 전에 개발자들이 이제 이거를 앱으로 만들죠.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기획자, AI랑 고객의 입장을 다 이해하는 기획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개발자, 이 세 사람이 있는 회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AI와 고객을 연결하는 이 중간다리 역할하는 이 제품은. 그래서 점점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1년 반 이상 운영하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겠구나. 이거 우리가 그리고 왜냐면 처음에 저도 바보였는데 점점 배우는 거예요. 고객들도 배우고 AI 쓰면서 AI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 파티가 있으니까 서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우리가 발전하면 점점 더 고객들한테도 좋은 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고 아마 나날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더 좋은 제품이 나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파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솔직히 진짜로 고객한테 유용한 제품이라면 그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따로 있고 AX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저희가 그래서 요 앞단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회사를 만나고 심지어 거기 상주하고 하면서 배워오는 사람. 그다음에 저 같은 기획자들한테 이제 현장의 목소리 던져주는 사람.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저는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겠거든요. 많이 짜봤으니까. 그다음에 축축축 어떻게 만든 기획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부탁을 해요. 그럼 이분들도 많이 짜봤으니까 탁탁 하고 프롬프트 해보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그다음에 이거 제품화 될까요? 제품화 안 되면은 그냥 그 회사만 도와드리는 거고 아니면은 야 이거 웍스 AI 모든 유저들이 다 쓰면 대박 나겠는데 그러면은 제품화 개발자한테 넘기면 개발자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출시. 그럼 이제 개인들은 B2C, 웍스 B2C에서 쓰시는 거고 기업들은 LSGPT 같은 대기업들은 설치형으로 나가는 거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은 임대형, 사스형으로 쓰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세스로 제품이 지금 나가게 돼요. 그러고 있고 이 서울시 교육청 환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뭐 겟GPT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이 교사분들께 굉장히 인기 있는 서비스예요. 보시면은 뭐 행발 작성 프로그램 이런 거 뭐 180만 원 실행됐잖아요. 과세특.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들이 다 그런 이제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AI 앱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사용하시는 건데 이거를 사실 교육청이 직접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교육청은 이제 사람이 이 생활기록부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개발을 했다가 마지막에 출시 전에 다
빠지게 됐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랬는데 일부 일선 학교에서 연락이 따로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 보고 싶다. 왜냐면 이미 사실 리튼이나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요거는 이제 교육청 환경이었고 그리고 이렇게도 도와드린다 하는 거를 물론 저희가 모든 회사를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회사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좀 저희가 들어가서 뭐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부 좀 비용을 더 받더라도 들어가서 컨설팅 해드리고 이렇게 직접 개발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광주에 있는 상무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환경인데 보시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생활기록부 작성 비서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도구도 이제 있고 생활기록부는 이제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평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뭐 2학년 화학 1 뭐 이런 그 수행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이걸 그대로 쓰시진 않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든 교사들이 뭐 AI 조력을 받을 때 그리고 워낙 일이 많으시대요. 교육도 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자기가 들어가는 과목에 대해서 전 전교생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결과를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충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기록부 각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그 특성만 주면 기본적으로 초안이 이제 만들어지게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해놓은 사례예요. 그래서 뭐 자율시간 운영 계획이 이렇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저는 회사마다 진짜로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챗봇을 만들면 각 회사에서 진짜 유용하게 쓸 만한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챗봇을 하나하나 만들면. 근데 이 챗봇을 저희가 뭐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좀 보편적으로 업종별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제조업도 물론 되게 많지만 이제 저희가 일단은 몇 개를 좀 업종별로 나눠놓고 앞으로 더 세분화해 나가긴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충 뭐다라는 것만 넣으면 그 템플릿 세트가 딱 선택이 돼가지고 뿅 하고 기본 설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만을 위한 우리 회사 데이터만 넣고 우리 회사만을 위한 챗봇을 몇 개 더 만들어 두면 바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유용한 AI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저희 목표고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케이스는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싱가포르 핀테크 위크에 이 제품을 전시를 나갔다가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제 AI 엑셀러레이터에 또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해외 전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은행 금융업에서 도입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를 외국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영문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다 되진 않았는데 일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은행 애뉴얼 리포트가 이제 물려 있고 뭐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대답하는 이제 그런 비서이고 사실 뭐 이런 거는 요즘에 다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새롭지도 않은 기능인데 이제 뭐 리서처 같은 거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뭐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 제안서 초안 같은 거 쓸 때 또는 이제 뭐 사내 사업계획서 초안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뭐 어떤 기본적인 보고서에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빠르게 초안 잡을 때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자 할 때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그 웹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출처까지 줘요. 그래서 어디서 참고했다. CBDC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써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배경이 뭐고, 필요성이 뭐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초안을 뭐 어느 출처에서 했는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한글화 해가지고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리서치하는 그 과정을 비슷하게 해요, 얘가. 그래서 그런 앱들이 있어서 챗GPT한테 시키는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는 그냥 눌러가지고 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쓰기 쉽게끔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해볼까요? 어, 뭐 하나은행 앱이니까 하나은행 해보면 이거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웹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좀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만들어 놓은 앱이에요. 그럼 이제 물론 퍼플렉시티 같이 딱 완전히 검색만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보다는 뭐 당연히 검색 결과가 화려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 검색을 바탕으로 한 앱들이 저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다채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웍스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 개발 중인 것들을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뭐 민원인 답변 같은 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또는 공공기관에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반드시 답변을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내용만 좀 주면 이제 사무적으로 이제 조금 더 길게 그 작성을 하게끔 뭐 되어 있는 비서예요.